네, 조금 전에 보셨듯이 영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참사는 예견된 인재,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에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 부랴부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대책을 내놨습니다. 반복되는 스쿨존 사고의 문제점과 대책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최주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지난달 있었던 사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충격이 새어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원인이 밝혀지면서 예견된 인재였다는 사실도 너무나 안타깝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 역시 그 의견에 동참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장소가 작년 7월 달에 탱크로리가 내려가면서 정화조 차량이죠. 네. 큰 사고 났던 곳이거든요. 분명하게 그 장소군요. 그렇죠. 예. 분명히 이게 사고 날 그 가망성 있는 높은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보면은 그 시간대에 조금 대형 차량의 통제를 좀 통제한다든지 네. 아니면 좀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다면 이 사고를 좀 피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좀 안타까운 사고죠. 도로 환경 자체가 그 탱크롤이 화재 났던 그 사건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사고 현장에 그 안전 펜스가 있긴 있었는데 결국 뭐 지켜주지 못했고,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어떤 그런 사고를 방지한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의 무단 횡단을 막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었나 보네요. 맞습니다. 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보면은 우리가 교통약자의 보호구역이 어린이, 노인, 그리고 네. 장애인 보호구역 대표적이거든요. 그 펜스가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펜스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차량의 방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사고가 좀 컸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화물차가 자주 다녔고 또 도로를 무단 점거를 하면서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 부분은 사전에 미리 할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인재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포인트거든요. 네. 분명히 그 조금 전에도 그 방송에 나갔지만은 1년 전에도 거기 사시는 분이 민원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 예견된 참사다 이렇게 예. 판단이 됩니다. 자, 안전 펜스조차도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도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정도만 네네. 생각을 하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눈여겨보지 않았을 텐데 지금 부산 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 거의 1000여 개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린이가 가장 많은 곳이 초등학교죠. 그래서 부산교육청에서 304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한 40개 정도를 출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한 38곳이 위험한 곳으로 판단이 되었죠. 그래서 판단의 요인을 모린별로 좀 보니까 말 그대로 펜스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내리막길이 많죠. 네. 예, 이런 도로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재건축, 재개발하는 곳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불법 CCTV의 어떤 사각지대도 존재하죠. 바로 이런 부분이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은 이 곳곳에 이런 위험천만한 그런 요인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프고요.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사고 난 지역의 해당 주민이 작년에 이렇게 하다가는 일 나겠는데 위험해 보이는데 라면서 민원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이런 민원이 왔을 때 바로 대처를 안 하나요? 왜 이렇게 이런 큰일이 날 때까지 그냥 뒀다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방송에 나왔듯이 구청에서도 뭐 가보기도 했지만 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통안전법이 있거든요. 네. 이 교통안전법을 계획하는 소관은 구청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에 회의를 개최해야 되겠죠. 근데 회의에 예. 참석한 분들이 대다수가 구청 관계자 아니면 경찰청의 관계자예요. 그래서 이제 사고 난 장소가 교육청 관할이고 학교의 관계자 않습니까? 네. 참석을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계획 단계부터 이런 의견이 배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릴 거는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법을 좀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이 법률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교육청과 유관 기관의 어떤 학교의 관계자들은 예. 반드시 참석을 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이거는 제도가 미비했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학교의 장이라든지 또 학교의 구성원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그 채널이 막혀 있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말씀으로서는. 예, 그게 현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 같네요. 자,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2020년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법적인 조치가 있었음에도
스쿨존의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나 또 법원이 엄벌 조치의 어떤 양형 기준에 대한 부분도 강화시키는 것들도 있었어요. 사고가 왜 계속 날까요? 결국 그 교통사고의 94.8%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의식의 변화가 없으면 사고 예. 줄어들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양형 기준을 높였지 않습니까? 네. 지난 4월 달에 다른 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대전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대낮에 음주운전해가지고 한 명의 생명을 그랬었죠. 잃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양형 기준이 최고 26년까지 늘어났습니다. 분명 효과는 있을 거예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식의 변화가 없으면 이 아무리 좋은 법도 네.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식의 변화라. 근데 우리가 사실은 언론 보도에서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너무 내서 사고가 나거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걸 어떤 언론에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여러 형태로 하는데도 의식의 변화가 안 되는 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해외 사례하고 비교해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한 20년 정도 가까이 강의도 하면서 연구도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네. 대체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방법이 영어의 대문자 1에서 3이라고 이야기 많이 네. 하거든요. 첫째는 엔지니어링, 시설물을 많이 보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통해서 내리막길이 부산에 절대적으로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행자용의 어떤 펜스보다는 차량 방호용 펜스가 더 강력합니다. 이런 시설물 보강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변화가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인포스먼트, 단속입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단속하더라도 국민의 법 저항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적어도 그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대만큼은 이면도로는 차량을 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 네, 부산에서도 네.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구역을 좀 확대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사고 위험이 많은 내리막길에 어떤 사고가 많은 곳은 대형차에 등하교 시간대만큼 좀 통제할 수 있는 부분. 만약에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경찰이 좀 수고를 하셔야 되겠죠. 예. 좀 단속을 좀 하고 계도가 좀 필요하고요. 일종의 이제 치안 민생 서비스 네, 차원에서도 돼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산이 다른 지역보다 산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내리막길이 많겠죠. 네네. 도로 환경마다 그 대처를 해야 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조례를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공통적으로 일괄적으로 법적이 힘드니까 네. 부산이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디지는 않나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부산의 304개 초등학교 중에 예. 이 차량용 방호 펜스가 설치한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남구의 동천초등학교라고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이미 설치를 했어요. 이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러네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설치를 할 때 많은 예산의 문제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당장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예. 지금 아마 전수조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파악해서 예비비를 좀 투입하더라도 차량용 방어의 가드레일은 적어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것은 생각하고 이제 있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강도 높은 그런 시설물이 필요하다는 거고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봤다시피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이번에 네.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예. 말씀드릴 것은 아까 민식이법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민식이법의 하나는 도로교통법인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카메라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네. 나머지 시설물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권고사항이에요. 이걸 법률적으로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고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제도적으로. 이 부분 그리고 이번 사고처럼 어떤 차량용 방어 레일을 좀 설치를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계기로 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이 좀 한숨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다음 사고는 없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최재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